오늘 낭독할 책은 사춘기 5, 6학년을 위한 사이다쌤의 비밀 상담소입니다. 출판사는 노르웨이 숲, 글 김선호, 서울에 있는 유석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16년 동안 담임교사를 하고 있고요. 주로 5, 6학년 사춘기 아이들 담임을 했답니다. 점심시간이나 수업을 마친 뒤에 고민을 이야기하는 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심지어 졸업하고 중고등학생, 대학생이 된 뒤에도 초등교실로 찾아와 고민을 터놓는 아이도 있었어요.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 상담 횟수만 3,000회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김선호 선생님이 쓰신 사이다쌤의 비밀 상담소 낭독을 해볼까요? 네, 총 5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 친구 사이 잘 안 풀릴 때, 2부 우리 가족 말인데요. 3부 학교 생활과 공부 쉬운 게 없네. 4부 이성에게 신경이 쓰여요. 5부 저는 왜 이럴까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5, 6학년 친구들에게 좀 읽어주고 싶다 하는 부분이 3부였어요. 3부. 학교 생활과 공부 쉬운 게 없네. 낭독해 볼게요. 담임 선생님이 싫어요. 담임 선생님이 너무 싫어요. 아이들을 너무 편애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예쁜 애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걔들은 숙제를 안 해와도 그냥 웃으시면서 다음에 해오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른 애들이 숙제를 깜빡하면 표정부터 싹 바뀌어요. 한 번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보건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갔다 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공부하기 싫어서 가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눈빛이 보였어요. 저 진짜 아팠거든요. 예쁜 애들이 아프다고 했으면 그런 눈빛으로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몇몇 친한 친구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교 끝날 때 선생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도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예뻐하는 애들한테 하시는 말 같아요. 그냥 우리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수연이의 고민이라고 하네요. 수연이는 담임 선생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크네요. 서운한 것을 넘어 싫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매일 아침 학교 가는 즐거움이 많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지금 사연에는 없지만 아마 이전 담임 선생님과는 정서적 교감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교감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실망감도 더 클 거고요. 무엇보다 몇몇 아이를 편애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날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친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은 그 친구들도 수연이와 같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일 거예요. 심지어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사랑한다는 인사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하니 담임 선생님에 대한 신뢰감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는 없죠. 올해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건 마음 깊은 곳에서 선생님에게 더 이상 변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거예요. 선생님이 바뀌길 바라느니 내년에 만날 다른 선생님을 기다리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겠죠? 담임 선생님에 대한 일종의 포기 선언과 같아요. 계속 기대감을 품거나 기다리면서 마음을 쓰는 것보다 빠른 포기가 현명한 처신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를 포기하는 것도 용기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일단 올해는 담임 선생님을 포기했어요. 내년을 기다려요. 그런데 내년에 지금 선생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러면 정말 행운이죠. 하지만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애가 심하거나 아니면 어떤 학생에게도 별 관심을 안 보이는 선생님이 올 수도 있어요. 종례 시간에 진심이든 아니든 사랑한다고 표현조차 하지 않는 선생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한 해가 빨리 지나가길 바라야 할까요? 또 운에 맡긴 채 다음에는 진짜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한 사람의 장단점 파악하기. 수연이는 지금 학교 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올해가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친구들이랑 즐겁게 수다 떨면서 소소한 추억 만들기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모이면 담임 선생님이 다른 애들을 편애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서로 꺼내놓기 바쁠 테니까요. 아마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의 가르침이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편애하는 선생님에게는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길 테니까요. 자,
지금까지 수연이는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를 했어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그리고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는 신뢰감을 보이고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무엇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살아왔어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어린이들은 세상을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런데 수연이 이제 청소년이에요. 어른이 되어가는 시점에 있으니 한 사람에 대해서도 구분을 해야 해요.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수용해서도 안 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걸 거부해서도 안 돼요. 한 사람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단순하게 말해줄게요. 수연이는 편애하는 담임 선생님이 싫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인정해요. 그럴 수 있고 또 그래야 해요. 선생님도 누군가를 편애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그 부분에 한정하는 현명함이 좀 필요해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만약 그 선생님이 수학이나 사회교과를 잘 가르친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고 그 수업에 몰입해야 해요. 편애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수업에 집중하는 건 무척 중요해요. 그리고 친구들과 만났을 때 선생님의 편애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느라 여러분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차피 선생님이 싫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서로 공감한 부분이죠? 그럼 그 정도로 끝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얘기도 하고 좋아하는 노래도 같이 부르고 춤도 연습해보고 시시콜콜한 즐거운 이야기로 여러분의 시간을 가득 채워봐요. 올해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채우지 말고요. 앞으로 어떤 선생님을 만나든 그 선생님으로부터 장단점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고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 나가길 바라요. 물론 내년에는 편애하지 않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길 바라고요. 이 책이 참 좋은 건 무엇이냐? 저도 이 창비 어린이에서 어린이 스피치 책을 출간을 했잖아요. 작년 10월 달에. 어린이 대상의 책은 공감을 해주면서 어렵지 않아야 되거든요. 가르치는 방식으로 글을 집필하신 게 아니라 우리 김선호 선생님께서 정말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말하듯이 느끼게 글을 적어 놓아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자녀가 5학년, 6학년이다. 좀 고민이 많다. 그렇다면 사이다 쌤의 비밀 상담소를 읽어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교 생활에서나 일상 생활에서나. 출판사는 노르웨이 숲입니다.